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것이요. 자, CO 분자의 회전 분모하기에 대해서 봤거든요. 얘가 회전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이제 회전 상수고, 회전 상수는 h 제곱에 8파이 제곱 i다. 그리고 또 i는 u의 r의 제곱. R이가 바로 이제 CO의 결합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J가 0부터 시작하는 양자수를 대입해주기로 프린트물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자가 된 에너지 주기가 나온다라는 우리가 일반 학교에 배웠던 얘기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얘가 12번 탄소였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이걸 13번으로 치환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번으로 치환해준다고 해도 식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요게 커지게 되겠죠? 질량이 커지니까 환산 질량이 커지게 되거든요. I가 커지게 되면은 B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줄어들게 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 준위가 10도가 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12번 탄소. 얘는 13번 동연소로 치환해주게 되면은 결합 길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간격이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온자 분자에서는 I가 이제 URE의 제곱이다 그랬었죠. 자, 근데 CO2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온자 분자고 얘는 사번자 분자지만 똑같이 선형 분자거든요. 얘도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식이 똑같아요. B의 J의 J 플러스 2. 그리고 이 회전 함수값도 아까랑 식이 똑같아요. 8파이 제곱 I 똑같아요. 단지 뭐만 다르냐? I만 다르. 여기서는 I가 뮤의 R의 제곱인데 여기서는 I가 어떻게 되냐? MO의 R의 CO의 제곱의 2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회전 에너지 식도 같고 회전 상수값의 형태도 똑같고 다만 뭐가 다르냐? I의 정의만 다르.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학 때는 이게 그냥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모학 시간이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가 조금 복잡해요. 자, 이게 C5다. I는 정의가 뭐냐면은 정의가 여기 어딘가에 길게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 I의 무게중심. 그러면 여기 길이를 내가 RC라고 그러고 여기 길이를 내가 R이라고 그러고 AB라고 했죠. A.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고 요 길이를 RA, 요 길이를 RB라고 그러면 이 분자의 모멘텀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적용을 해요. MA의 RA의 제곱 MB RB의 제곱이 사실은 원래 이 이온자 분자의 모멘텀의 정의예요. 이것이 정의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잘 식을 바꿀 거거든요.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화학 책에서 봤던 요 식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유도되는지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RA, RB는 아무 값이나 정한 것이 아니고 무게중심으로부터 거리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RA, RB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MA, RA는 MB, RB라는 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게중심을 정의거든요. 그럼 내가 이 길이를 내가 R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RB 대신에 뭘 써줄 수가 있냐면은 R2 빼기 RA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걸 싹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MBRA를 왼쪽으로 옮겨와요. 그러고서 묶어줘. 그러면 RA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MB RA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 플러스 MB를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럼 이거는 MA 플러스 MB 뭐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은 없죠. 그러면 또 비슷하게 식을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어요. MA RA는 MB RB에서요. 이번엔 얘를 바꿔줄 거예요. MA에서 RA 대신에 RE 빼기 RB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워버려요. 그래서 다시 여기 MA RB를 왼쪽으로 옮겨줘. 그리고 또 묶어줘. 얘는 MA 아니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MA 플러스 MB를 다시 남겨줘. 여기가 MA 플러스 MB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프린트물의 파란색 식이에요. 그래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줘. 그래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가,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MB의 제곱의 RA의 제곱. 그다음에 MB의 RB도 똑같이 대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줘요. 그럼 여기 MA 플러스 MB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MA의 MB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MA 플러스 MB의 제곱이 되고 MA의 제곱에 MB 뭐 이렇게 됐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분모가 MA 플러스 MB의 제곱 그 다음에 MA MB 제곱 MA 제곱 MB니까 MA MB로 묶어줘. 그 다음에 MA 플러스 MB 그 다음에 RE의 제곱. 그럼 여기 MA 플러스 MB가 지워져 버려.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결론이야. 근데 앞에 있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우리가 환산진량이라고 부른다. 요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환산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I의 정의가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아니고 얘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인데 얘를 식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럼 요 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가 결과적으로 뭐의 함수가 되냐면은 RE의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뭐에 관한 정보가 들어갔냐면은 RE에 관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분과에서 측정하고 싶은 것은 뭐를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은 RE를 측정하고 싶거든요. 근데 RE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I에 들어간다는 거죠. I를 측정하면은 RE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유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CO2는 그래서 지워요. CO2의 모멘텀으로 저는 오히려 지워 그래가지고 CO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요거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C에 있어요. C. 그래서 요 놈의 모멘텀으로는 MO의 RCO의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의 컨트리뷰션은 MO의 RCO의 제곱이 되고 요 놈의 컨트리뷰션 0이 된다는 거죠. 0. 이거 무게중심에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얘가 바로 그냥 MO RCO의 제곱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일반화학 때 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와요. 3원자 분자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프린트물의 3원자 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OCS.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요 놈의
중학은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얘도 3원자 분자지만 선형 3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돼요. 회전 에너지는. B도 똑같아. B도 H제곱에 8파이제곱 Y 다 똑같아. 뭐만 다르겠어요? I만 다르다는 거죠. I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 그래서 여기 거리가 있을 것이고요. RO라고 볼까요? 여기 거리가 RC, 여기 거리가 R, S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정의에 의해서 얘는 MO, RO의 제곱, MC, RC의 제곱, 그 다음에 MS, RS의 제곱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수업 시간에 하진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원자 분자에서도 얘를 잘 정리하면 이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해. 조금 복잡하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얘를 잘 정리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얘가 뭐로 바뀌게 되냐? 프린트로 나왔죠. 라지 m분의 1에 라지 m은 뭐냐면 분자량이에요. 라지 m은 그러니까 뭐냐면 MO MC 플러스 MS가 라지 m.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분자량이에요. 잘 정리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 두 개를 잡아. MO, MC, 그 다음에 R, OC의 제곱. 그 다음에 C하고 S를 잡아. MC, MS, RCS의 제곱. 그 다음에 S하고 O를 잡아. 그래서 MS, MO, R, SO의 제곱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지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잖아요.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 무슨 뭐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냐면은 ROC, RCS, RSO에 관한 정보. 요 길이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ROC에다가 RCS를 넣으면 뭐가 나오네? RSO가 나오잖아요. 요 두 개 넣으면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필요 없는 정보예요, 사실은. 정보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R에는 뭐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냐면 ROC, RCS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얘를 측정하고 싶다. ROC, RCS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뭐를 측정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 분자의 I를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요걸 측정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 뭐를 측정하면 되냐면은 I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랑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알아야 돼. 두 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I에 관한 정보가 두 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 어떻게 하냐? 얘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요게 요 질량들이잖아요. 전부 질량들이잖아요. 하나를 동위원수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32번으로 한번 실험을 해요. 그럼 요 질량이 나서 식이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34번으로 치환을 해요. 그럼 이 개수가 바뀌겠죠. 이 개수가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32번을 34번으로 치환한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는 안 바뀐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이 길이는 안 바뀐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질량만 바뀌게 되면 이 앞에 개수만 바뀌는 거예요. 이 녹색으로 표현된 이 거리는 안 바뀌고 이 질량만 바뀌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될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 실험하는 거예요. O, C, S를 32번으로 한번 실험을 해. 그 다음에 또 O 똑같은 놈인데 34번으로 한번 실험한다는 거야. 아까 12번 CO하고 14번 CO로 실험한 것처럼 얘도 똑같이 32번으로 실험하고 34번으로 실험하면은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얘도 그냥 선형 분자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4번으로 하게 되니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얘 측정하고 얘 측정을 하게 되면 I에 관한 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식 두 개를 연립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거 수치를 대입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O, C, S 32번 측정을 해보니까 얘가 B값이 얼마냐면은 0.20285 웨이브 넘버였더라. 그 다음에 얘는 34번 더 무거운 걸 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질량이 무거워졌으니까 0.19790 웨이브 넘버. 내가 앞으로는 34번으로 취하는 것은 내가 프라임자를 쓰고 32번으로 하면 프라임을 안 쓰도록 할게요. 이게 측정값이라는 거죠. 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할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위를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단위 웨이브 넘버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됐었나요? B의 J의 J 플러스 1이고 여기서 B는 계속 쓰지만 H 제곱을 8파이 제곱 I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뭐였어요? 이게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가 바로 회전상쇄 단위였었잖아요. 이 단위가 줄이거든요. 자, 근데 이 실험에서는 단위가 뭐죠? 웨이브 넘버 단위예요. 웨이브 넘버 단위. 웨이브 넘버 단위는 줄 단위에서 뭐로 나눠져야 되나? HC로 나눠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8파이 제곱 C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B 횟수로부터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 식을 이용을 해서 I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I를 구해보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I가 어떻게 되냐면은 1.37 928 10에 마이너스 40 그래서 kg 미터 제곱이 되고요. 여기로부터는 1.4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I 두 개를 이건 I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I 프라임. 34번으로 취하는 건 I 프라임이에요. 요 데이터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하겠다 하는 거예요. 요 두 개 가지고서 I하고 I 프라임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O, C, S가 있다. 아까 I가 어떻게 되냐면 I는 M에다가 M분의 1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요 두 개를 잡고 MO, MC, ROC의 제곱 그 다음 요거 두 개 잡고 MC, MS, ICS의 제곱 잡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잡고 SO 요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SO가 뭐라고요? SO가 요거 두 개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O 대신에 ROC 플러스 RCS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갖다 M을 갖다가 왼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I 곱하기 M 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로 나눠줄 거냐면은 내가 양변을 MS로 나눠줄 거예요. MS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이 MS가 되고 여기 MS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분자에 32번 설포에
OCS의 모멘트 오브 이너셔식이 얘가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 34번 똑같은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4번으로 취한 건 내가 I 프라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I 프라임, M 프라임, MS 프라임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똑같이. 근데 M5는 뭐죠? 5는 그냥 안 바뀐 놈이잖아요. 그냥 M5. C도 안 바뀌었잖아요. MC. MS는 바뀌었어. 그 다음에 OC는 이건 안 바뀐다 그랬죠. ROC는. 그 다음에 MC, RCS의 제곱, MO, ROC 플러스 RCS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 요식하고 요식을 만들어졌어. 식이 복잡은 하지만 어려운 수학은 절대 아니거든. 그 다음에 얘를 빼줘요. 위에서 아래를 빼줘. 아래를 빼주는데 이 식 이거 어떻겠나? 요놈하고 요놈 어떻지 이거? 요놈하고 요놈이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 없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요놈하고 요놈도 똑같아요. 없어져요.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남으면은 이거만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요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R, O, C를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 식에서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어떤 거예요? 얘를 제외한 I 측정한다 그랬죠. I 프라임도 측정한다 그랬죠. I하고 I 프라임 측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뭐죠? M 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들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중에서 M자 들어가는 것들은 질량이고 I자 들어가는 것들은 I나 I 프라임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ROC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ROC를. 자, 그 다음에 ROC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ROC를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이 식이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지나요? R, CS의 2차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서 ROC를 구하고 그 ROC를 여기다 대입해 줘. 그럼 ROC 대입해 주게 되면 요것이 무슨 식이 되냐면은 RCS의 2차식이 돼서 다시 이것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수가 여러 개가 나와서 복잡은 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는 HCM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 HCM이다. 내가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거든. 요 길이.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얘를 바꾼 것이 얘를 바꿨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H를 한번 실험하고 D를 한번 실험했더니 88,000 얼마가 나오더라.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B값은 내가 잘못했거든요. B값을 갖다가 아까는 이게 웨이브 넘버였는데 지금은 허즈거든요. 근데 요 놈이 내가 프린트가 잘못했거든. 88,631이 아니고 이걸 2로 나눠줘야 되죠. 72,145를 2로 나눠줘야 돼. 프린트가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88,631 hertz라는 거잖아요. 0에서 1로. The lowest frequency microwave transition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몇이죠 이게? 2b잖아. 2b.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2로. 근데 내가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2로를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눠준 값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가 b햇이 아니고 b 꺽쇠거든요. b 헛지야 헛지. 그죠? b햇이 아니고 b 꺽쇠야. b 꺽쇠는 단위가 헛지기 때문에 b를 뭐로 나눠줘야 되냐면 그냥 h로 나눠줘야 돼. 단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h분 때문에 8파이 제곱 c가 없어지고 i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챗GPT의 도움을 받든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이 선형 분자에서 분자가 이 중심에 있는 분자가 진동해서 이게 선형이 아니기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진동은 안 한다고. 아, 평균적인 모습은 좋은 질문. 선생님 그리고 음악도 엑스알파에 올려주신 올려줄 거야 그래. 좋아. 그 태우 친구도 없는데 너도 없어? 나중에 줄게 그럼.